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게 되면 이때까지 고추 농사를 관리를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장마철에 방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해 고추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 방제가 고추 농사의 성공 실패를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장마철에 방제를 하는 데 있어서 비 오기 전에 해야 하느냐, 비 온 뒤에 하느냐, 수시로 아무 때나 하느냐, 아니면 장마 전에나 후에나 간에 한 번 정도만 방제를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지둥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비가 온다고 예보되어 있는 하루 이틀 전에는 방제를 해줘야 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방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 온 뒤에 또 방제를 해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오는 중간중간 비가 안 오는 그친 때가 있습니다. 그 틈새에도 방제를 해야 합니다. 장마철이 아니면 일주일 간격으로 혹은 일주일 내지 열흘 간격으로 방제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장마철에는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하게 되면요, 비가 와서 앞에 방제해 놓은 약이 습기가 내려가고 약효가 떨어져 가지고 요즘은 내성이 강해진 벌레나 세균, 해충들의 습격이 있기 전에 선제 예방을 해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방제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비가 온 뒤에는 이미 감염되었을 수가 있어요. 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온갖 병 해충들이 고추를 가해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전에 방제를 하면요, 이 농약이 일부 흡착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체내로 흡수되겠죠. 그 뒤에 어떤 해충이 가해를 하락하거나 아니면 세균이 달라들어도 방어할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방제를 선행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로는 비가 온 후에도 방제를 해줘야 합니다. 비가 온 후에는 앞에 방제한 약품들이 씻겨 나갈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씻겨 나가서 약효는 거의 떨어진 상태인데, 비가 오는 과정 중에 번식한 세균이나 해충들이 떼거지로 달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가 그치고 난 뒤에 물이 마르면 바로 방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 온 후에도 방제를 해야 하고요. 장마철에는 비 오기 전하고 비 오기 후하고 이 두 번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몇 날 며칠 비가 오고 잠깐씩 그치는 때가 있거든요. 그 틈새를 이용해서 또 방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완벽한 방제가 되는 것이지, 비 오기 전에 방제를 하고 난 다음에 비가 사흘 나흘 계속 오는 때가 있어요. 그 뒤에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요, 그 사이에 탄저균이라든지 이런 곰팡이성, 비가 오게 되면 이런 곰팡이성 병균들은 급속도로 번식을 해가지고 언제든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고추의 식리 활성 능력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병이 달라들면 감염되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비 온 뒤에도 방제를 하고 비 오는 사이에도 방제를 반드시 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어떻게 사용해서 방제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영상은 안에 들어가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농약을 종류별로 이렇게 꺼내 놓았는데요.
이런 농약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어떤 농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하고요. 이 약재 중에서 어떤 걸 어떻게 조합을 해서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고주밭에 약해도 없으면서 효과는 100% 볼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한 이야기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약재끼리 혼용을 해야 약해 발생이 생기지 않고 방제 효과를 100% 얻을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장마철에는 연신 비가 오니까 방제 약품을 살포를 하면요 금방 찢겨 나가는 수가 있어요. 작물의 방제 효과가 그대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물 체내로 흡수되고 흡착될 수 있는 그런 침투 이행성 그런 약재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농약병기의 사용 설명서 잘 읽어봐야 합니다. 이 약의 특징, 이 약은 침투 이행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내우성, 비가 와도 당치에 쉽게 내려가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진딧물약, 그리고 나방약 이런 것 중에서도 침투 이행성이 되고 내우성이 강한 그런 약들이 있고요. 장마철에 약을 살포할 때는 침달되는 그런 약재가 살충제거나 살균제 중에 한 가지 정도 침투성 있는 약을 같이 혼용해서 살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농약의 성분이 작물의 체내로 흡수돼 가지고 작물의 체내에 흡수된 약이 해충을 막아내고 병해들을 막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투되는 약을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침투가 많이 될수록 좋을 거 아니야 해가지고 침투 성분이 있는 살균제 그리고 침투 성분이 있는 살충제 같이 섞으면 웬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약해가 발생하기 아주 쉬워지니까요. 침투제 한 가지가 들어갔으면요, 살충제든 살균 침투제가 들어간 약이 있으면 다른 거는 침투되지 않는 그런 약들을 조합해 가지고 살포해 주면 되고요. 처음에 방제할 때에는 비 오기 전이기 때문에 장맛비가 쏟아져도 확실한 방제 효과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침투성 있는 살균제에다가 총채, 나방 등의 살충제를 혼합해서 살포하고 두 번째 방제를 할 땐 비 그친 후에 보호용 카기작의 살균제하고 세균성 병해 예방을 위해서 스트레토마이신 종류의 약이나 4,1 기작의 약을 섞어서 살포해 줍니다. 장마가 계속되면 세 번째 방제를 할 땐 또 침달되는 살균, 살충제를 포함해서 살포하고요. 장마가 끝날 때쯤에는 보호용 카기작의 살균제하고 세균 예방용 약제를 살포해주고 장마철 방제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몇 마디 추가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주로 농사를 망치는 탄저병에 대한 방제를 신경을 써대 띄엄띄엄 한 번씩 3번 칠 때 한 번이라도 이런 세균성 약제를 섞어서 방제를 해주시면요, 세균도 없고 그리고 탄저 등의 이런 곰팡이성 병, 흰가루병이라든지 역병, 탄저병 같은 이런 곰팡이성 약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약을 혼용해서 칠 때에는 농약의 제형을 관심을 둬야 합니다. 아무 약이나 이건 나방 죽고 이건 진딧물 죽고 한다고 같이 막 섞어가지고 다 죽을 거 아니야 하여 섞으면 여차하면요 이 농약들 간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엉기고 침전되고 막 이래 해가지고 아예 약해를 받아가지고 고추농사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웬만하면 같은 약들로 조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소화제는 소화제끼리 웬만하면 하고요.
그 중에서도 입상소화제는 입상소화제끼리, 그리고 액상소화제는 액상소화제끼리, 그런 유제면 유제끼리의 조합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유제하고 소화제하고 하면요, 웬만하면 혼합이 되지 않고 엉기거나 청분리 되거나 이런 수가 있습니다. 유제는 웬만하면 유제끼리 조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 총체약, 유제 나방약 이런 걸 같이 섞어 가지고 살포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걸 섞을 때는 웬만하면 같은 제형끼리 조합을 해서 방제를 시도하는 것이 좋고요. 방제를 할 때 혼용 순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함부로 섞으면 유제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소화제 넣고 하면요, 여차하면 약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넣기 좋다고 아무거나 막 섞을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약 혼합 순서 지금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물을 1분의 2 정도 채워놓고 그 다음에 발효약 종류를 넣습니다. 분상소화제 넣고요, 입상소화제 넣고요, 그 다음에 액상소화제 넣고요, 그리고 그냥 소화제를 넣고 그 다음에 분산성 액제를 소화제 뒤에 집어넣고요, 마지막에 이런 유제를 집어넣습니다. 순서를 지켜서 한 가지씩 넣을 때마다 교반을 충분히 해가지고 완전히 혼화가 돼가지고 안정화된 뒤에 그 다음 약을 넣도록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막 틀어내면 안 돼요.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엉키고 침전되고 청분리 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거 되고 치면요, 고추 이파리가 막 말라 들어가는 수도 있고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쳐야 될 약을, 살포해야 될 약을 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해서 잘못돼 가지고 약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적이 없어야 하고요. 마지막에 유제를 넣는 것은 만약에 앞에 소화제 종류들을 쭉 집어넣고 분산성 액제까지 집어넣고 난 다음에 유제를 넣었을 때 만약에 혼화가 안 되어 가지고 엉키면 거기서 스톱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혼용 가부표도 중요한데, 농약 회사들이 다른 데서 만드는 농약들을 가지고 혼용 가부를 알아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사로 페이지 들어가서 알아보거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섞어도 됩니까 물어보거나, 하다못해 근처 농약방에서라도 가서 섞어도 됩니까 물어봐 가지고 치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안전하기는, 그래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하기는 제형이 같은 거, 입상소화제 같은 거, 입상소화제끼리 조합을 하라는 이유가 거기였습니다. 웬만해서는 조합이 돼요. 그래가지고 입상소화제끼리 조합을 해서 입상소화제로 된 살균제, 입상소화제로 된 살충제, 나방약, 진딧물약, 총체벌레약 섞어가지고 쳤을 경우에 그때는 약해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제형의 약들은 테러벌이 약간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조합하는 걸 권유드리고요. 이걸 같이 유제하고 같이 섞을 경우에는 유제를 맨 마지막에 내가 이상이 있으면요, 바로 스톱해가지고 그 약은 폐기 처분하고 새로 그 약을 빼고 일단 살포를 하고 이건 따로 치도록 하든지 그런 식으로 살포를 하면 약해가 발생하지 않고요. 언제든 응고되거나 이게 혼화가 안 되면요, 혼합이 안 되면 스톱해야 합니다. 버리고 그건 사용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농약들 중에서 침투 이행성 약제가 없으면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요 싸더라고요. 뭐 3,000원인지 하던데 요 침투탄이라 하는 침투제가 따로 있더라고요. 물 한 마리에 4ml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
스포이드 가지고 이렇게 해가 4mm 집어넣는데요. 이건 몇 개 사놓으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사용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침투되는 약이 들어갔을 경우에 절대로 써두면 안 되는 거고요. 침투 성분이 없는 약들로만 돼 있을 경우에는 이런 거를 조금씩 섞어서 침투되도록, 장마철엔 침투가 돼야만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5일 간격마다 약을 살포해 준다고 기본으로 스케줄을 잡고요. 비가 계속 오다가 한 번씩 그쳤다가 또 오다가 또 약간 뭐 한 12시간이나 아니면 6, 7시간 이래 비가 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일 계속 비가 올 때는 사흘 간격마다 쳐줘야 합니다. 사흘마다 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일마다 살포를 해주면요, 거의 장마철을 무사히 보내고 고추다수하게 성공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농약을 소개해 드렸고요. 설명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빠진 부분이라든지 궁금했던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